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3월 17일 저녁 시간이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4%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33% 상승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3월 중순부터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 대부분이 바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3월 초부터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리고 또 언제예요? 내만회의 날이 나오는 그 주 초반이었죠. 그 주말에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큰 상승은 나오지 않더라도 더 이상의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이라도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어제 말씀드릴 때 이 FOMC 회의가 17, 18일 양 이틀간 진행이 되면서 이제 18일 정도,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정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받고 가는 게 낫다. 괜히 올라왔다가 못 저는 것보다 받고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린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3030포인트 지키는지 이탈하는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3027포인트까지 밀렸다가 결국은 밑꼬리를 달고 3047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됐지만 그렇게 좋은 그림의 모습은 현재는 아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저점은 3020포인트, 그리고 3020포인트가 이탈되면 여전히 또 3000포인트를 지지하냐 안 하냐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흐름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큰 흐름은 크게 아직까지는 달라진 거 없다. 어찌 됐든 기존의 이 분봉상에서라도 추세를 하방으로 만들었던 자리를 뚫고 올라온 자리거든요. 뚫고 올라온 자리란 말이에요. 다음날. 그죠?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저점을 살짝 이탈도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크게 나온다 하더라도 2995 정도 되겠죠. 이렇게 만난다면 2990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이 추세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만 캔들이 타고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다시 이 안으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빠진다면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타나진 않는다. 말 그대로 횡보 혹은 상승에 무게를 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어찌됐든 20포인트 1차적으로 보시고 3020포인트가 깨지면 30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 혹여나 조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금요일날 하루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오늘 일단 밑꼬리를 달고 올라갔으니까 이 FOMC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게 그냥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고점 대비해서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했고 그 바닥에 50% 정도 상승을 나온 자리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기술적으로 올려놓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눌릴 때 3020포인트까지 열려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나타내 주려면 3035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저점 테스트를 할 때 3035포인트 확인,
깨지면 3020 그리고 3000까진 열어둬라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오늘 또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상승을 해줬고, 어제 말씀드렸던 실제적으로 요 자리였죠. 93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오늘 어제 양봉의 중간값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하는 그림이에요. 그럼 내일 하루도 상승은 할 수 있지만 위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남아있는 자리죠. 945포인트 945포인트 넘기면 950포인트 위로 올라타는지 확인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밑으로는 이 930포인트 지지하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고, 크게 보면 현재는 이 아래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뭐 거기에 맞춰서만 대응하시면 되고요. 혹여나 이번에 주가가 내일 여기서 갭이 뜨지 않고 그냥 밀리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오늘의 저점 다시 확인하시고요. 오늘의 저점을 깨고 이탈하면 930포인트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이 919포인트까지는 열어둘 수는 있는 자리다. 여기까지 열어둘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길게 보는 저점은 요 자리에 대한 박스 바닥이지만, 사실상 주가가 한번 하락하고 나서 이 고점을 한번 넘긴 자리이기 때문에 눌릴 때는 이 전에 있는 저점에서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상승의 파동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번 주 내내 좋았으면 좋겠어요. 3월 끝날 때까지. 좀 투자한 것 좀 회수도 좀 하고 그러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요. 자, 오늘 종목으로 와서 어제 추천드렸던 KPX 생명과학, 잼백스, 아이진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시가가 6%로 좀 상승해서 떴어요.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일단 축하드리고요. 잼백스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렸던 26,000원까지는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도 축하드리고요.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오늘 4% 정도 장중에 상승을 하긴 했는데 4.6% 상승을 하긴 했는데 2%로 마감을 했어요. 어찌됐든 얘도 수익인 거고, 다시 한 차례 9,100원 지지하는지만, 9,000원에서 9,100원 지지하는지만 체크하시고, 지지한다면 만원대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바닥을 확실하게 형성은 어느 정도 한 그림이다. 하지만 여기서 강한 슈팅은 당장은 기대해 볼 수 없는 자리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자리 잡을 시간이 필요해요. 얘는 이제 뭐 했다? 취업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서 날고 기다가 다른 업종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겠죠. 미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짬밥이 있으니까 버텨주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그리고 그 짬밥과 이 미숙함이 결합되는 순간 슈팅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간만우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딱 정확하게 4,200원에서 300원 사이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그제 16% 15% 먹을 자리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요것도 어제 말씀을 못 드려서 하도 종목을 이것저것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적어놓지 않으면. 뭐 어찌됐든 축하드리고, 또 TS 인베스트먼트도 오늘 또 16% 정도 상승을 하고 밑꼬리에 달았어요. 5,000원 위쪽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찌됐든 이 종목도 수익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중요 관점은 종근당이죠. 이게 나파 뭐 이름도 어려운 뭐야. 잠깐만요. 좀 볼까요? 나파벨탄 이상 완료를 하고 긴급 승인을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한 5시에 회의를 했고, 결국엔 뭐
조건부 승인이 거절당했어요. 대신 3상을 하고 나서 그 3상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종근당 같은 경우 장중에 상승을 강하게 했고, 강하게 했죠. 요 자리 말씀을 드렸었죠. 이 위로 몸통을 올려놓냐 못 올려놓냐가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상승이 강하게 나왔어요. 저희는 요 자리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신 분들이 있을 거고, 혹은 들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시가가 어떻게 형성될지까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시간에서 다 하한가를 갔어요. 그것도 5시 50분부터 6시 두 차례 해서 하한가를 갔고, 대장으로 가던 경보제약, 이 나파벨트보다 그 원재료를 만들었던 회사죠. 그리고 경보제약이 상한가를 갔는데 장중에 계속 흔들어대고 풀어댔던 이유가 이런 이유였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조금 애매한 그림이에요. 시간을 보더라도 그렇게 물량이 많이 빠져나간 자리가 아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 종근당 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죠? 물량이 그렇게 많이 못 빠져나갔어요. 왜? 시간이 짧았다라는 거죠.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 나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도 시간의 하락을 안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일 거예요. 왜? 어찌됐든 무산이 됐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실패했다라는 관점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삼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인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호재보다 악재에 더 민감하다. 그러면 더 불안감을 가질 거고, 혹여나 신용 미수라도 쓰신 분들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하락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 이후에 어떤 또 다른 상승을 기대할지언정, 또 3상까지라면 최소 1년에서 2년이에요. 그게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건부 승인이 났죠. 걔네 같은 경우는 3상까지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승인이 어느 정도 났고, 이제 두 번째 한국 치료제로 종근당이 기존에 있는 약을 가지고 뭐 재생산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약이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증명을 못했다라는 뉘앙스인 거고, 근데 희한한 건 안 될 줄 알면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상 이상을 하고 이걸 조건부 승인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웃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1상은 동물한테 하고 2상은 그냥 보통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보통인. 무슨 소리냐? 굳이 코로나에 위험하지 않는, 걸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약을 가지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2상까지는. 그럼 3상은 실제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이 약을 넣었을 때 부작용을 떠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정말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대부분 그런 기준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의학적인 공부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지만, 제가 아는 기준은 그런 기준이에요. 혹은 2상과 3상의 차이점은 인원수, 뭐 몇백, 몇천 명,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3상이 돈이 많이 든다 라고 볼 수 있고, 2상까지는 대부분 성공하는데 3상이 성공이 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거를 굳이 조건부 승인을 해서 시장에 이렇게 악영향을 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 들어요. 내일은 혹여나 이 종근당, 그러니까 나파벨트 관련된 종목들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얘가 하나의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끝났기 때문에
오늘 덩달아 대웅과 대웅제약도 올랐었죠.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가 오르면서. 그러면서 시간에서 대웅 같은 경우도 2% 이상이 하락을 하고 끝났어요. 5시 50분에서 6시 사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치료제 관련이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자,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72,500원. 하한가를 두드려 맞았어요. 72,000. 여기네요, 딱. 딱 지지 라인이네요. 그죠? 여기서 선을 그어놓은 거 보니까 기존에 딱 지지 라인 부근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내일 72,500원에서 시작하냐, 혹은 그 위에서 시작하냐, 혹은 그 밑에서 시작하냐의 관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내일 72,500원에서 만약에 그냥 요 정도 자리, 하한가 부근 9%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면 위로 올라갈 때 75,000원을 넘기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음, 75,000원을 넘기는지 체크를 하셔라. 74,500원인데 75,000원을 말씀드릴게요. 라운드 피겨값이니까 75,000원을 넘기는지를 체크해라. 혹은 75,000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79,000원을 넘어가는지를 체크하셔라. 이해되셨죠? 체크하셔라. 그게 아니라 72,500원 미친 7만원 부근에서 시작을 한다면, 7만원 부근에서 시작을 한다면 위로 올라갈 때 역시나 어디 74,500원에서 75,000원을 넘기는지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이 79,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온다면 오늘의 상한가 자리인 고점까지는 또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종근당 같은 경우는 오늘 21만 4천원까지는 한번 싸줄 줄 알았더니 종근당 바이오가 흔들리면서 얘 21만 1천원에 마무리가 고점을 확인하고 눌렸어요. 다 대부분 구름대 상단 부근까지는 갈 줄 알았는데 종근당 바이오는 구름대 상단이 딱 상한가였죠. 그래서 흔들리나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뉴스를 보니까 뭐 5시에 회의가 있네, 어쩐네 저쩐네 하더라고요. 차라리 내일 내지, 내일 오전에 내도 될 거를 굳이 그 시간에 낼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뭘까 생각이 들어요. 크게 보면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었고, 대신 고점 대비해서 또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그렇게 많이 떨어질 자리도 없다, 사실. 실제적으로 5만원대나 이 48,000원대까지는 흘러내릴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밀 생각이라면 분명히 요런 자리에서 슈팅을 한 번 더 주고 죽었어도 될 뻔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러지 아니했고 여기서 나갔던 물량을 여기서 한번 다시 집어 넣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모습인데, 이 뉴스가 뭔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너도 나도 얘도 다 물리는 물리는 종목이 됐다라고 보셔도 저는 될 거다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좀 점화까지는 생각도 안 해본 자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일이든 언제든 74,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나쁘지 않다. 좀 넉넉 잡아도 73,000원. 종가상 73,0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어찌 됐든 간에 얘는 그래도 이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악재는 악재고, 그렇다고 이게 아예 소멸되거나 판매 중지가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임상 3상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감사보고서가 나왔죠. 왜 하필 오늘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날 조건부 승인을 했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이 생각일 수 있는 부분이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다. 좀 저번보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적자는 아니다. 그러면 회사가 약을 잘 팔고 있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실적은 나오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은 나오는 회사다.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뭐 유산균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종근당 자체가. 어찌됐든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보는 모습이고요. 자, 그에 반해서 종근당은 좀 힘이 약했고 시총도 낮은데 힘이 좀 약했어요. 대주주 지분도 훨씬 많고 뭐 유통 물량이 적어서 훅 올라갔다 훅 빠질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하고 그럼 얘는 시간에서 17만 5,500원 17만 여기네요. 뭐 아침에 떴던 시가보다 더 밑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개념인 건데 만약에 이 17만 5천원 혹은 17만 5천원 밑에서 시작을 한다면 얘는 요 밑에까지는 최소 17만 3천원이 아니라 좀 넉넉 잡고 17만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17만 5천원 밑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17만원까지 단기적으로 17만 3천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은 있는데 혹여나 모르기 때문에 17만원까지 열어두시고 그게 아니라 17만 5천원 위 즉 18만원 기준으로 해서 18만원 위에서 혹시나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위로 올라갈 때 18만 5천원 넘기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이 자리 넘겨서 올라간다면 그 다음은 19만원 만원 단위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좀 애매하게 자리를 잡고 애매하게 끝나서 19만원까지는 만원 단위 19만원 넘기면 5천원 단위로 주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리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대웅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을 했어요.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오늘 11% 정도 상승을 하고 6%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한 차례 더 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눌리는 자리가 종가상 35,0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 준다면 조금 더 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그쵸? 얘는 뭐 박스권이라고 대웅제약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만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는지 체크. 얘도 내일 종가상 12만 8,500원 정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딱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11만원까지만 보고 한번 눌린다. 그죠? 눌렸어요. 눌려서 오늘 10만원까지 내려왔다가 밑꼬리를 살짝 달긴 했는데 요런 자리에도 지지가 나와도 되긴 돼요. 그래도 이 구름대 밑자리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했으니까 요 자리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라. 9만 7천원에서 넉넉 잡아서 9만 3천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라고만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한 차례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또 한 번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넵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오늘 슈팅이 나오긴 했어요. 한 4.5% 정도 나오긴 했는데 강하진 않았다. 계속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일단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오늘 한번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서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즉 5일선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 자리는 한번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19,000원 부근까지는 지켜볼만 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필로시스 헬스케어도 말씀드린 2,520원까지 상승이 나왔죠. 그쵸?
아무튼 수익들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할 게 너무 많네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휴마시스도 오늘 또 올라왔고요. 3% 정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5,900원 지지하는지 확인하시고, KPM테크도 오늘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5% 정도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네요. 3.62%로. 어찌든 지금 계속 양음양음 패턴을 어느 정도 유지할 확률은 있다. 이 구름대를 벗어날 만한 슈팅이 어느 정도 나오려면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의 기준으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2,6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원생명과학도 슬슬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좀 더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자리를 확실히 잡은 그림이에요. 가바닥은 확실히 잡았고, 여기서 한 차례 상승을 시키고 나서 한 번 더 누르면서 쌍바닥의 모양을 잡아줄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짝꿍댕이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47,0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46,000원이겠네요. 46,000원에서 47,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그 자리에서 바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얘도 관심 가져보실 필요 있고요. 마지막 신테카 바이오도 역시나 같은 흐름이죠. 그죠? 기존의 저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주가를 올렸다 한 차례 누르고 나서 다시 어디 요 위로 올려다 놨어요. 그죠? 그럼 15,5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얘도 16,800원에서 뭐 얼마 되지는 않는데 17,400원까지, 17,000원에서 17,400원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 위로 머리통을 들어 올려야만이 그 다음인 19,500원에서 2만원대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도 한 차례 누르고 요 자리까지 열어두라. 33,000원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은 이 양봉의 중간값 정도 34,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일단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딱 여기다 갖다 놓은 자리라서 내일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은 나올 수 있다. 어찌됐든 33,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은 더 이 37,0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가려고 모양을 잡을 거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바디텍 매드도 봐야 되겠죠? 바디텍 매드 오늘 또 올라왔죠? 근데 얼마 안 되네요, 얘는 금액이. 어찌됐든 2만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봐도 되는 자리고, 2만원에서 21,000원대 혹은 시장이 좋으면서 뭔가 제약바이오 붐이 분다면 한 번 더 23,000원, 4,000원 부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만에 시젠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2평을 한 번씩 때리고 있는 중이에요. 때리고 눌린 다음에 올라타고, 여기도 한번 지금 때렸으니까 내일 바로 올라탈 거냐, 아니면 내일 한 차례 눌러놓고 밑으로 내려오는 이 2평선에서 지지 받은 다음에 얘를 올라탈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올라타면 어디 15만원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리딩방 혹은 공부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을 드릴게요.